소년 가장이 된 장근석의 반전 윤영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녀 동남의 외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 전형적인 부잣집 왕자님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부자였다면서요. 그건 전혀 아니었어요. 어떤 환경이었대요? 할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좀 오래 하셔서 건물들 짓고 다니고 계셨고, 그리고 또 아버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계셔서 그게 굉장히 잘 됐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참 되게 멋진 남자다라고 해서 시집을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반전이었던 거죠. 그럴 때는 함정이라고 해요. 갑자기 이를테면 사업 실패입니까? 이제 부모님이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시면서 충청북도 단양으로 이사를 가죠. 출신은 서울이었어요. 근데 원래 전문 분야가 아니던 양계장과 양어장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예. 사료값이 갑자기 폭등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 대비책이 없이 너무 일을 크게 벌리다 보니까 정말로 한순간에 후룩 사라졌어요. 닭들도 다 죽었고 그 양어장에서 키우던 송어들도 사료값이 없어서 그대로 다 죽었고 그러면 그렇게 부자였다가 그럼 바로 비톡촉으로 바로 환경이 바뀌어버린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뭐 전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가전제품들 그래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정말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 원인도 모르고. 아니 진짜 서울에서 부모님 보호하에 정말 귀하게 자란 줄만 알았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있는데 대가 초등학교인데 왜 대가 초등학교인지 아세요? 그 동네 이름이 대가리예요. 진짜로.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그래서 대가 초등학교예요. 마을 이름이 대가리. 대가리. 예. 아, 내가 왜 얼굴을 빨개지지? 예. 그래서 시골에서 그냥 뛰어놀고 다녔던 거예요? 그 대가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대가리에서. 네, 몇 감고 다니고 이렇게 족대 같은 걸로 바위 들면 우욱하고 송사리들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막 잡고 그다음에 그 다슬기라고 하나? 바위 밑에 사는 거 있잖아요. 아, 다슬기 그거 왜? 네, 그걸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맨날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한 주먹큼 모아가지고 할머니한테 주면 할머니가 된장이랑 넣고 막 이렇게 삶아주시고 그런 거 막 요지로 꺼내서 막 이렇게 먹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간이 좋은가 보다. 다슬기가 그리 간이 좋대요. 지훈이 형한테 하나 사줘야겠다. 월드스타 비가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장석에게 이기지 못하는 다 하나 뭐? 젊음. 근데 그 예쁜 어린이 선발 때는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남자인데. 신문에 예?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몇 대 가셨습니까? 대상을 탔죠. 근데 그 대회에 같이 일때면 그 출전했던 지금 유명인이 있다면서요? 있죠. 지금 티아라의 은정양이 그 당시에 그 대회에서 4등인가 했을 거예요. 예쁜 어린이 선발 대회에서. 네. 그럼 그때는 그럼 안정 씨보다 더 예뻤네요. 제가요? 예. 네. 그 대회가 원래 매년 여자가 대상을 받았었는데 예. 그 해 처음으로 남자애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는 당연히 여자일 줄 알고 여자 왕관인 티아라를 준비해놨는데 남자애가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냥 씌웠지 머리에다가. 지금 사진 보시면 티아라를 쓰고 있어요. 8살짜리 꼬마애가. 그리고 예쁜 어린이 선발 대회 거기서 이제 대상을 차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방송 활동을 시작했던 건가요? 방송보다는 이제 모델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아역 배우들 보면 참 그 어머님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이제 다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저는 혼자 다녔어요. 9살, 8살 때부터 적성면 대가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혼자 옷가방을 들고 서울까지 가서 논현동이라는 곳까지 어떻게 와서 거기서 리허설을 하고 쇼를 하고. 8살 때. 네. 아니 근데 그 부모님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내버려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위험할 수 있는데. 걱정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동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강하게 저를 키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님 사업 실패로 이제 좀 어려운 환경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취미에서 좀 생계형으로 바뀌죠. 바뀌죠. 제가 이제 그 대가리에서 부모님과 할아버님의 사업이 다 이제 접게 되고 서울을 올라올 때가 초등학교 4학년 거의 끝날 때쯤. 어머님도 원래 서울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에서는 이 아이에게 뭔가를 내가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넓은 데로 나가서 더 배우고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게 낡고 허름한 아버지 차에 어머니가 결혼할 때 갖고 오셨던 화장대 하나, 그리고 저, 그리고 할머니가
서울 가서 쓰라고 주셨던 20만 원. 그렇게 서울을 왔어요. 서울 어디에 정착할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었죠. 그냥 무작정. 네.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야망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대로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서울을 올라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택시를 하셨어요. 이제 잘하는 게 운전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어머니가 식당을 나가시고 저는 저대로 이제 간간히 들어오는 광고나 일들을 하면서 아역 모델을 역할을 예, 계속 하고 그러니까 있고. 세 명이 생계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아 왜 갑자기 이제 속옷 광고까지 다운 하게 되시네.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면 한창 그 사춘기고 막 민감하고 이럴 때잖아요. 또 친구들이 보면 놀리기도 하고 네.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 광고를 엄마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해서 저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촬영 현장으로. 근데 이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 앞에 가서까지 진짜 안 간다고 울었어요. 너무 들어가기 싫다고, 너무 수치스럽다.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결국 끌고 저를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카메라에 셔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딸깍, 오케이, 자 다음 컷. 딸깍, 오케이, 자 그리고 이번에 이거 어때요? 딸깍 이러는데 그걸 듣는 순간 저기 내가 가서 서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 손을 놓고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찍을 때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거기에 미쳤었어요. 그냥 그거 하나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보니까 친구를 들고 와서 장근석 맨날 학교 안 나오더니 이딴 거 찍으려고 학교를 안 나오는구나. 근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정말 죽고 싶다, 하기 싫다 막 이런 생각까지는 전혀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왜냐면 이 사진을 찍고 제가 22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220만 원이 저희가 처음으로 집을 월세를 얻게 되는데 그 집의 1년치 집값이 2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놀리고 싶으면 놀려라. 나는 이미 내 1년치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었으니까 난 별로 상관없어. 그냥 이런 주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집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요.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치열하게 사셨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하루 12시간을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를 하시고 어머니가 주부 습진이 걸려서 막 이렇게 손이 다 뜯어졌음에도 저녁만 되면 식당에 나가셔서 설거지 하시고,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나 안 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라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